아버님, 어머님,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자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그 제도가 드디어 바뀝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없으셨나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아들, 딸이 돈을 좀 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신청이 거절당하신 적, 아니면 신청하러 동사무소 갔다가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신 적, 정말 어려운데 도움을 못 받으셨던 그 억울함,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부양의무 기준, 그거 없앱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가 먼저 찾아와서 드립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수급자 제도의 엄청난 변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언제부터 바뀌는지, 그리고 혹시 놓치는 혜택은 없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정응원 복지부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장 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 제도 이제 확 바꾸겠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없앱니다. 두 번째, 신청 안 하셔도 자동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이나 딸이 돈을 좀 번다 싶으면 아니요. 자식한테 도움 받으세요 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이런 기준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무려 66만 명입니다. 66만 분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못 받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종로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있으십니다. 올해 72세이신데요. 혼자 사십니다. 한 달 수입이 50만 원도 안 됩니다. 당연히 기초수급자 신청하러 가셨죠. 그런데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드님한테 도움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집에 대출금이 2억이 넘고 애들 셋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한테 매달 용돈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아시니까 차마 손도 못 벌리시고 그냥 혼자 힘들게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부터 먼저 없앱니다. 특히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는 아들이 있든 없든 할아버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부양비, 그거 없앱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사도 생계급여 수준으로 간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아프신데 병원 가기가 무섭잖아요. 진료비, 약값.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료급여 받으실 분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변화가 더 놀랍습니다. 바로 자동 지급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동사무소 가셔서 서류 잔뜩 들고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서류만 해도 몇십 장입니다.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자식들 소득 증명서. 머리 아프죠?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국세청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데이터를 연결한답니다.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아챕니다. 그러면 정부가 먼저 이분 도움이 필요하시네요 하고 판단해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포구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 74세이십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십니다. 그동안 남편 연금으로 근근히 버티셨는데 그 연금마저 끊겼습니다. 소득이 제로가 된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직접 동사무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금이 끊긴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구청에서 그걸 보고 아, 박순희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시구나 하고 바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신청도 안 하셨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내문이 옵니다. 할머니, 이런 이유로 생계급여 드립니다 하고요. 이게 바로 자동 지급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여러분께서 내가 어렵다고 말하기가 창피해서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가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바뀌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바로 내일부터 바뀌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을 고쳐야 하고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답니다. 장관님 말씀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노인과 장애인부터 먼저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 다른 분들까지 확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바로 전면 시행은 아니고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앞으로 복지부에서 계속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 모임 있으시면 거기서도 이 이야기 꼭 해주세요. 야,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 없어진대. 자동으로 준대.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본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주민등록, 전화번호, 통장 계좌번호. 이런 거 바뀌셨으면 꼭 동사무소에 가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되려면 정부가 여러분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주소가 옛날 주소로 되어 있으면 안내문도 못 받으시잖아요. 두 번째,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꼭 신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받으시던 수입이 끊겼다든지 같이 살던 자식이 분가를 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심사랑 지급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지금 당장은 기존 기준이 적용되니까 필요한 서류들 챙겨 두시돼요. 다만 앞으로 부양 관련 서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최신 안내를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정부 공지를 꼭 챙기세요. 복지부 홈페이지, 구청 공지사항, 이런 데를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제가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했는데 하고 느끼셨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열심히,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무료이지만 저한테는 천금 같은 응원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번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기초수급자 제도가 26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왔습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물가도 엄청 올랐고 집값도 올랐고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신 겁니다. 제가 또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 68세이십니다. 당뇨도 있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십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근근히 사십니다. 기초수급자 신청하러 가셨는데 딸이 둘 있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남편이 자영업하는데 코로나 때부터 장사가 안 돼서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딸은 아직 미혼인데 회사 다니면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딸들한테 도움받으세요 했습니다. 특히 작은 딸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딸은 그쪽도 어렵고 작은 딸은 혼자 힘으로 자취하면서 자기 생활비 벌기도 빠듯한데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도 못 가시고 약도 못 사드시고 버티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되고 실제로는 자식들도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고 그 사이에서 어르신들만 고통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철수 할아버지같이 본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돈을 벌든 말든 할아버지 본인의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지급까지 되면요. 할아버지가 내가 어렵습니다 하고 말하기 창피해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정부가 데이터 보고 알아서 이분 도움 필요하시네요 하고 지급하는 거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이게 바로 진짜 복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한테 필요한 만큼 제때 드리는 것. 그게 나라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혹시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미 기초수급자인데 나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나?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좋아지십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차가 간소해지니까 재신청이나 갱신할 때도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더 좋아지십니다. 부양 관련 조사가 간단해지니까 매번 자식들 서류 받으러 다니실 필요가 줄어듭니다. 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자동 지급되면 잘못 지급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처음에는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검증 시스템도 같이 작동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지급됐다 싶으면 나중에 조정하는 절차도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제가 드린 소식 정말 좋은 소식 맞죠? 첫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자식 있어도 자식이 돈 벌어도 여러분 본인이 어려우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 지급. 신청 안 하셔도 정부가 먼저 찾아와서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들. 하나, 기본정보 최신으로 유지하기. 둘, 소득가구 변동 제때 신고하기. 셋, 의료급여 서류 미리 정리하기. 넷, 정부 공지 계속 확인하기. 이 네 가지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변화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창피해서 못 받았다.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했다. 자식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다 하시던 분들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26년 만에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제도에 맞춰 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도가 사람한테 맞춰 변하는 겁니다. 정부도 나름 고민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경로당 가시면 말씀해 주시고 친구분들 만나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자식들한테도 이런 변화가 있다더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66만 분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중에 여러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진짜 나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기본이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기초수급자 제도 개선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론이 모이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자동 지급.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정부 공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좋은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